여러분 안녕하세요. 축구 선수로 유명한 차범근 전 감독은 왜 수거 대상이 된 것일까요? 노상원 수첩, 이른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기록한 그 수첩 70쪽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거기 한 500명 정도의 이른바 수거 대상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거기 뭐 정치인, 종교인, 연예인 뭐 등등 체육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재명, 조국, 이준석 또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등등 이렇게 이름들이 쭉 적혀 있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차범근 감독이었던 거죠. 차범근 감독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? 분데스리가에서만 기록한 골이 121골 입니다. 78년부터 한 370회 정도 아마 그 경기에 출전해서 121골을 넣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이 축구 선수인데 왜 이 정보사령관이 수거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엄을 통해서 잡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? 거기에 또 뭐 수첩 내용 보면은 배 태워서 가다가 뭐 폭파시켜서 그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한다든지 북한의 어떤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서 뭐 죽는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좀 끔찍한 그런 시나리오 방법 이런 것들을 나름 생각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거기에 기록이 돼 있죠. 차범근 선수 이게 예전에 78년 79년 그때쯤 이 차범근 선수 독일에서 활약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. 20일 날 37회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차범근 감독이 나와서 그 자기 자신이 이 수거 대상으로 거기에 기록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게 한 지난 13일 정도 됩니다. 받았던 충격 이런 것을 쭉 오늘 기자들한테 좀 털어놨습니다. 핵심만 제가 좀 보면요. 1년 중에 가장 뜻깊은 날이 오늘 축구상 시상식 하는 날이다. 근데 이번에는 좀 울컥한 마음이다. 하마터면 여러분을 못 만날 뻔했다. 나는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축구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고 잘 모른다. 관심도 없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50년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. 이번과 비슷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.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그 일이 일어났다. 믿기지가 않는다. 내 이름이 왜 그 수첩에 적혀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랐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받았던 큰 충격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. 다시 떠올랐다. 그러면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. 모든 일이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차두리 감독이지 않습니까? 이번에 새로 출범한 화성 FC 감독을 맡았죠. 그 데뷔전을 이제 23일 날 하는데 차두리 감독이 아버지를 그 데뷔전에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. 아버지 저 데뷔전 하는데 아버지 와서 구경하시고 격려 좀 해주세요. 얘기를 한 거죠. 차범근 감독이 미안하지만 못 가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사태 정리가 안 돼서 마음이 여러모로 불안하고 불편하다. 그래서 갈 수 없다. 평화, 사랑, 행복 이런 말들이 내 삶에 채워지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.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. 이번에 자신이 그 수거 대상으로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을 차범근 감독에게 줬는지 오늘 차범근 감독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쭉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마 일반인 어떤 과거에 이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력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이러한 감정 이건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 차범근 감독은 5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겪었던 그것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감정이 이입이 돼서 굉장한 어떤 트라우마로
좀 살아났기 때문에 이 괴로움, 어떤 불편함 그런 것들을 좀 아직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50년 전쯤이 언젠가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.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가 처음 된 게 1972년입니다. 19살 때 국가대표로 발탁해서 맹활약을 하고 이제 독일로 진출하게 되는 게 한 78년 요때쯤인데, 그러니까 50년 전이면 한 70년대 요때 전후니까, 그러면 이게 뭐 긴급조치 유신이라든지 그 당시와 관련된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, 이제 차범근 감독도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좀 고초를 어디 뭐 끌려가서 좀 조사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뭐가 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, 그냥 이건 추측입니다. 뭐 알 수 없는 거죠. 어쨌든 차 감독의 머릿속에 그 50년 전의 일이 떠올라서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고, 그것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건 아닌가, 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다면 왜 그 노상원 수첩에 차범근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던 것일까요? 다른 정치인들이나 뭐 연예인들, 뭐 김재동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발언도 좀 하고 했으니까 뭐 그거야 그렇다 쳐도, 차범근 감독은 뭐 그런 적도 없는데 도대체 왜 노상원 수첩에 이름이 올랐던 것일까? 관련해서 대략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조국 전 대표, 조국 혁신당 전 대표죠. 입시 비리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, 지난해 1월입니다. 조국 정영심 부부죠. 이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차범근 감독이 제출을 한 겁니다. 이것이 아마 그 수첩에 이름이 오르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,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차범근 감독이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썼다고 합니다. 한 5년 지났다. 이제 조국 정명심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,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험이 됐을 것으로 이제 확신을 한다. 이 조국 교수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. 이러한 용기와 반성을 깊이 좀 헤아려 달라. 자식들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선처해달라.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차범근 감독이 제출을 한 겁니다. 차범근 감독은 그렇다면 왜 조국 정영심 교수를 재판한 재판부에 이 탄원서를 제출했을까요? 이건 이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관련된 당시의 일이 좀 영향을 미쳤다,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당시에 차범근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는데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물러났죠. 그때 이제 축구 팬들이 굉장히 이제 차범근 감독 비판하면서, 감독만이 아니라 차 감독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, 그때 이제 차두리 감독이 아마 대학교 들어갈 그 시점이었던 모양이던데, 대학교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,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판, 비난을 하는 이런 속에서 이제 차 감독이 엄청난 아마 그 당시 고초를 겪고 심적인 고통을 좀 겪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국, 정영심 두 사람의 자녀들이 겪는 이제 그런 것이 남의 일처럼 아마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하지 않았느냐, 이런 분석이 언론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그것이 정말 노상원 수첩에 이름이 오르게 된 핵심적인 이유인지,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, 그건 알 수가 없는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거 아니겠느냐, 이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. 여하튼 차범근 감독 입장에서는 오늘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, 여전히 지금도 불안과 불편함이 그대로 좀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아들이 하는 개막전 경기에도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,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그리고 도대체 이런 축구 선수가 그러한
계엄에서의 이른바 체포 대상자로 이름이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. 네, 오늘은 차범근 감독은 왜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이 됐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